2023년도 1회차 소방설비기사 정기실기 기출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논란이 되었던 가닥수 문제와 시퀀스, 회로도, 논리회로 전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단답 문제하고 일부 간단한 계산 문제만 나온 회차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아주 좋은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좀 허탈하실 정도로 쉽게 나온 회차이고요. 반면에 단답 문제의 비중을 좀 작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매우 힘든 회차였다 생각을 합니다. 1번 문제는 축전지 설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율의 의미도 자주 나왔었고 보수율의 값도 얼마인지 제가 계산 문제 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0.8을 쓰고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 이렇게 해서 부만 용산이라고 앞글자 따가지고 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문제를 맞추시는 거고, 두 번째 축전지 용량 계산 문제, 얘도 진짜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마 그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왔을 거고, 각 시간에 해당되는 이 K 값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율 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I 공식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67.5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친전압 문제.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아마 이번 문제에서는 납축전지라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응시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데, 연축전지하고 납축전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V 쓰시면 되고, 알칼리 축전지도 1.2V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연이 알릴리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 누설 경보기 문제인데요. 얘는 가스 표시등 색상, 황색, 이것도 정말 잘 나왔던 문제이고, 이 문제 자체가 전부 다 기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의 구분은 단독형하고 분리형 구분한다, 이렇게 관로에서 아마 기출 문제 나왔을 거고, 그리고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 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이건 탐지부였어요. 옆에 보시면 이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제가 내용을 발췌한 건데, 요거를 문제화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정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 3개 작성.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시각경보기의 그 설치 기준 있잖아요. 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무대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들, 그 내용을 적으라고 이제 착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설치하는 장소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행령 별표 5에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여기 내용 중에서 3개를 작성하시면 정답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 이것도 정말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 문제로. 제가 그 단답 문제 편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 4개죠. 하나, 둘, 셋, 넷. 요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문제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요거하고, 바탕 색깔은 녹색이고 문자 색깔은 백색, 요렇게까지 적으시면은 다 맞으신 겁니다. 또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죠. 복도 통로 유도 등인데요. 보통 얘는 이렇게 관로 해가지고도 자주 나왔었는데, 이번 회차 특성상 단답 문제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냥 통째로 다 적어라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복도 통로 유도 등 설치 기준 전부 다 적으라고 나왔었고,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은 지금 비상 콘센트에 관한 문제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낸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 비상 콘센트에
설비의 정의는 지금 요게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재 시에 소화 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 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 이렇게 적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나왔었고요. 1.5 kVA 이상. 그리고 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3개를 반영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 나와가지고 3개, 요 최대 3개 요거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최대 설치 개수는 10개 이하여야 된다. 그거 반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선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 괄로 쳐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괄로 또는 내열 배선 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을 거예요. 각각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 콘센트 설비 공사에 관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맨 앞에 보시면은 이 제3종 접지공사, 이거는 개정 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가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전기의 그 KC 규정도 개정이 되었었고, 또 저 그 소방에서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소방법 바뀌어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데, 결론은 일단 먼저 문제를 먼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요거는 좀 복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단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바지의 접지극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접지 공사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문제를 한 번 더 제가 찾아보고 좀 더 이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송풍기 전류 구하기, 이거는 뭐 P는 V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공식 이용해가지고 각각 다 대입해가지고 I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8번 전동기 동력 문제, 얘도 진짜 많이 나왔죠. 제 계산 문제에서도 이렇게 식 여러 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각각 그냥 단위 변환해 가지고 넣으면은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맞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지금 아마 최근 5년 기출 문제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P형 수신기하고 R형 수신기 각각 기능 두 가지씩 뭐 적어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신호 전달 방식은 얘는 1대1 접점 방식, 얘는 다중 전송 방식, 또 뭐 신호의 종류는 공통, 고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문제, 얘도 단골 문제 중에 하나죠. 원래 보통은 뭐 내화 구조, 비내화 구조일 때마다 뭐 내화 구조 9m, 비내화 구조 6m, 그다음에 뭐 공기간의 뭐 길이가 뭐 100m 이하 뭐 이런 문제도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중에서 또 문제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낸 거고,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검출부하고 발신기 전선 가닥수 요거 네 가닥 물었었고, 그 다음에 공기관의 재질, 중공동관, 그 다음에 구리, 동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 처리입니다.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문제, 이것도 사실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문제화 시킨 거라서 괄로 다 해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정답입니다. 감지기 명칭 문제, 얘는 좀 오래전 기출 문제에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에 나오게 됐는데, 그 감지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그 내용, 그 법령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신호식 그리고 아날로그식 쭉 적혀 있죠. 아마 그대로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감지기 적으시면은 정답 처리라 생각합니다. 13번하고 15번은 비상방송 설비에 관한 문제들인데요. 이게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줄쳐져 있는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답변 부분이고요. 아마 여기 1W가 답이었을 거예요. 실내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수평거리 25m 이하, 그 다음에 배선은 3선식,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요거 답변 요것도 참 잘 나왔는 문제였죠.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음량 조절기하고 증폭기하고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는데, 요것도 제가 그 단답 문제편 강의에 제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내용을 뽑아서 적으라고 한 문제입니다.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일제 경보 방식하고 그 다음에 우선 경보 방식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방송 설비에서는 몇 층이 경보가 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짜리 건물이었고, 그러면은 일제 경보 방식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일제를 적용하는데 문제에서 5층은 단락 혹은 단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면은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단락 혹은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은 다 울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 2층부터 7층 다 경보가 울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중에서 이 화재 신고를 수신 후 방송이 개시될 때 소요 시간 그 10초 이하, 10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수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그 필기 때에도 참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실기 때에도 간혹 잘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600으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요 바닥 면적이 150m 제곱을 초과할 때에는 150m 제곱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축전지 설비 충전 방식 문제.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류 충전, 뭐 회복 충전, 그다음에 부동 충전 각각 어떤 건지 다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게 어떤 어떤 방식인지 적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게끔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회복 충전 방식하고 부동 충전 방식의 이 그림 문제 요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충전 전류에 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아마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은 아마 이렇게 전공 상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계산 문제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105A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15번 문제 똑같은 거라 가지고요. 제가 아까 13번, 15번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전압 강화 문제인데요. 얘도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단상 2선식으로 주어졌었고, 전압 강화식은 E는 2 곱하기 I 곱하기 R 요거 적용해가지고 각 지점마다 V B값, V C값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 보건필요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정확하게 그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으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답이 나왔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원 필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 설치 기준 문제. 이게 누설 동축 케이블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내용을 발췌했는데,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체 등의 지지근구로 쭉 나오는데, 이 4m 이내 요게 관로를 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요것도 제가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거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 저항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종단 저항 설치 기준하고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 기준
요거 구별해서 암기를 하라고 제가 단답형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이걸 관로 해가지고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응시하셨던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함정이 있다라고 하셨던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종단지가 설치되어 있고, 원래 보면은 지구 공통, 지구선 이렇게 가면은 나란하게 그냥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발신기 부분에서 지구 공통하고 이 지구선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서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고, 이렇게 크로스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게끔 서로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겹치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조금 함정 아닌 함정이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뭐 각 선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아무래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문제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아마 가채점이 바로 되실 거예요. 고득점 합격자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합격이 힘드실 것 같은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회차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가닥수 문제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화선 관련 문제들,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하고자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 형태로 좀 나와줘야 이 해결 방법도,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도 빨리 나올 것 같은데, 한 문제도 안 나오는 바람에 다음 회차에서 문제 유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